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날씨가 추워질 무렵입니다. 요 며칠 전부터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이 갑자월인데 저는 요 지장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 자수 안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임수, 계수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임수가 서서히 계수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간이죠. 그리고 이 양간의 목적은 시작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시키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즉슨 이 임수의 힘은 양간이다 보니까 쭉 뻗어서 시작을 시키고 쭉 떨어지면서 이제 음간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월 22일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러니까 12월 한 22일쯤부터는 요 계수로 변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임수가 본인의 할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서서히 변해간다라는 거죠. 계수로. 그러면 임수보다 계수가 더 차갑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명식에서 임수에 해당하는 변화가 이제 계수로 해당하는 변화, 계수에 해당하는 변화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신금일간한테는 그 전이 임수였으니까 상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금일간에게 계수가 상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요 얼마 전까지는 추워지기 전까지는 신금일간 분들이 이제 상관에 어떤 해당되는 사건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경금일간 분들이 상관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후가 대단히 차가운 명식들이 있잖아요. 그 명식들은 이 십성이 이게 뭐고 계수가 뭐고랑 상관없이 이 임수보다 계수가 훨씬 더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중의 계수보다는 이제 다음 달이 신축월이잖아요. 축중의 계수가 또 훨씬 차갑고요. 똑같은 계수지만 엄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요 계수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그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수가 이제 십성적으로는 정관입니다. 십성적으로는 정관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계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 사주 원국의 오화 안에 있는 정화하고 서로 상충하게 돼요. 예, 겁재죠. 겁재. 또는 이제 저는 병화일간이니까 이 겁재가 또 양인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양인을 건드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주 구성마다 이 작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시면서 어떻게 응용하시면 되냐면요. 이 명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각각에게 이 계수가 어떠한 그 십성의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십성의 역할을 대입해 보시면서 그게 어떠한 형태로 발생되는가 살펴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연월 일시 중에 계수의 근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석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주에서 일어난다, 그럼 대외적으로 또는 간판상으로 월지 지장간에 이제 계수의 뿌리가 있다. 그러면은 조직 안에서 또는 윗사람 자리에서, 그리고 일지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성으로 또는 배우자 관련해서, 시지에서 일어난다. 그럼 손 아랫사람,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천간에 계수가 올라와 있으신 경우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계수의 근이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와 있다.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계수가 들어왔을 때 여기가 나의 또래, 그리고 이성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내 또래나 이성 또는 배우자로 인해서 계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렇게 월간 조직 자리까지 올라온다. 그럼 결과값은 이제 조직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는 반대로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해석하신다는 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시다. 정화일간이시고 여기 이제 계수의 근이 있다고 해볼게요. 월주에. 그런데 시간에
개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수가 들어올 때 직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이 아랫사람 자리로 올라왔으니까 직장에서 부하 직원으로 인해서 내가 뭐 정화일간이다. 그럼 저 개수가 편간이 되잖아요. 내가 책임이 무겁다. 책임질 일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개수의 뿌리가 아예 없는 경우 있죠. 그럼 여러분들 명식에서 신금, 지장간 속의 신금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신금이 개수를 강하게 생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장간 속의 신금이 연, 월, 일시 중에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만약에 뭐 이 신금도 없고 개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글자, 뭐 하다못해 경금이라도 지장간 속에 어디에 있는가 또는 천간이라도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명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 게 천간에 갑목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갑자월의 운은요. 한편으로는 수생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임수에서 개수로 변하게 되면은 임수는 양간, 갑목도 양간이다 보니까 대단히 파워풀하게 수생목을 해줬다라면은 이제 이 개수는 그렇게 파워풀하게 수생목을 해주는 관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도 그렇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임수 말고 개수와 여러분들 명식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개수가 반응하게 되면은 개수와 상충하는 글자들, 기토라든가 또는 정화라든가 이런 글자들이 서로 상충하는 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토에 해당되는 십성 그리고 정화에 해당되는 십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일어나는가 발현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기토하고 정화도 사주 원국에 뭐 천간에만 있든지 아니면은 지장간에 있다면은 지장간 연월 일시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명식에서 개수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명식 생김새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는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뜨거운 명식, 조열한 명식이고 대운도 아주 조열한데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개수에 해당되는 육친, 그 육친한테는 또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은 딱 요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네. 이제 개수 여러분들 관찰하시라는 거. 그리고 조우가 아주 차가운 명식은 임수보다 개수가 더 차갑다라는 거. 더 차가우면 어떻게 되냐? 뭐 우선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더 추워지니까 자동적으로 더 따뜻한 기운을 쓰고 싶어 하겠죠. 따뜻한 기운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뭐 무토, 정화, 그리고 경금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기토, 그리고 이제 병화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요런 글자들 이 중에서 뭐 무토가 제일 뜨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화 요런 글자들을 주로 내가 사용하게 되더라. 너무 추우니까. 네. 그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위는 다음 달 을축월의 축중의 개수. 그러니까 뭐 대략 양력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내년 1월 한 20일쯤까지는 지속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